안녕하십니까? 주디 앤 라라 토크카페 주인장 주디 라라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마라서 비가 많이 오나 아니면 주디 라라의 슬픈 이별 이야기 때문에 하늘도 울고 계시는 건가? 정말 이야기가 슬플까? 아니면 이별이란 단어가 슬픈 것일까? 주디 라라 계세요? 아직도 아주 비가 많이 오네요. 나 어제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우리 주인장님 보고 싶다고 조르잖아. 그래서 주인님한테 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무엇을 하는지 그냥 돌아갔지 뭐야. 주디, 제발 그런 친구 사귀지 좀 말아요. 친구도 봐가면서 사귀어요. 코로나19라는 아이 친구에서 죽을 사람 많은 거 몰랐었나요? 내 취향이 그래서 그런가? 난 무진장 좋던데. 너무나 멋있게 생겨서 우리 주인님 친구 하라고 소개해주려고 했어요. 지난번 첫사랑 이야기 들으니까 친구가 필요한 듯해서. 그래도 그런 친구는 절대 안 돼요. 주디와 라라가 만나서 또 목소리가 높아지는군요. 자, 이제 그만하시고 밖에 손님이 온 것 같아요. 이 비가 오는 날에 누가 오셨나? 아랫마을 헬렌 여사님께서 슬픈 이별 이야기 듣겠다고 하셨는데 헬렌 여사님 같아요. 모두들 어디 있나요? 손님이 오신 것 같은데요. 라라. 우리 여기 카페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헬렌 여사님의 목소리네. 어서 오세요. 헬렌 여사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오셨군요. 비가 아주 많이 와요. 주디라라의 슬픈 이별 이야기를 하늘나라에서도 많이 슬퍼하나 봐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요즘 장마철이라서 비가 오는 거죠. 너무 오면 안 되는데 요즘 지구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아 자연재해가 많아 걱정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요즘 카페도 한산하답니다. 코로나19 빨리 잠잠해져야 하는데요 말입니다. 주디라라, 헤어진 이야기 듣기 전에 부탁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주디라라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다는데 아직 구독 버튼을 못 눌러서 미안하다고 하네요. 나이들이 많아서 유튜브를 잘 못한다나 봐요. 구독 버튼 누르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구독 관련 부분 이야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따로 회원가입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휴대폰 바탕에 보면은 유튜브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 유튜브 버튼을 먼저 누릅니다. 그러면 유튜브 창이 뜹니다. 유튜브 창의 윗부분에서 1번과 2번을 확인합니다. 1번은 아이콘으로도 되어 있지만 보통은 이름 두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버튼은 찾기 버튼입니다. 2번 찾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유튜브 검색창이 뜹니다. 유튜브 검색이라는 글씨가 있지만 그곳에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것은 없어지고 글자 입력이 됩니다. 그곳에다가 골드미스 또는 골드미스 다이어리라고 입력을 합니다. 골드미스 다이어리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4번 창과 같은 것이 뜨게 되는데요. 그 밑에는 여러 개의 제목이 나옵니다. 대략 네 번째 안에 골드미스 다이어리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는데요. 그때 골드미스 다이어리를 누릅니다. 5번째와 같은 창이 뜹니다. 여기서 제 채널 아이콘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 채널 아이콘은 주디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채널명은 골드미스 다이어리 60대 미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채널 창이 뜨면은 그곳에 구독이라고 하는 글자가 빨간 색깔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은 구독이 안 된 거거든요. 이것에 구독 버튼을 살짝 누르시면 구독의 빨간 글자가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구독 끝입니다. 만약에 거기 제 채널 아이콘을 눌러 보시면 저의 채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채널을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곳에서는 좋아요나 알림도 댓글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동영상들은 제가 올린 동영상들이 그 밑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글을 남겨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 다 되셨죠?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헬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두들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몰라서 많이 불편했군요. 헬렌, 이야기해 주어서 고맙고요. 앞으로는 유튜브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SNS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알고 유튜브에 얼마만큼 내가 접근을 잘 하고 유튜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유튜브를 많이 접한 사람들의 삶의 질이라던가 삶의 환경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먼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렌 여사님, 오늘은 비도 많이 오고 있네요. 우리 창가 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까요? 주디라라님 센스쟁이에요. 좋습니다. 헬렌 여사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자, 그동안 우리는 별일 없이 순조롭게 잘 만났어요. 그 친구가 본과 4학년이 되던 해 우리는 각자 공부를 해야 할 때였기 때문에 만나고 싶지만 조금 뜸하게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전문의 시험을 봐야 했었고 저는 라이센스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재밌게 말을 하던 그 친구가 말수도 적고 심각하게 무슨 생각에 빠져서 농담도 하지 않고 활기도 없이 만나도 대화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기를 몇 번 저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공부량이 많으니까 뭐 자신의 일은 스스로 잘하겠지 하면서 신경도 쓰지 않고 믿은 거죠. 만나도 뭐 긴 시간 같이 있지 못하고 밥만 먹고 차만 마시고 얼굴 보고 헤어지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는 이제 외면적인 행동까지 변해 있었어요. 노인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소리도 아주 나지막히 소곤소곤 웃는 소리도 하하하 이렇게 답답하고 대화도 안 되고 밖에 나가서 좀 걷자고 했더니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70 먹은 노인처럼 걷는 거예요. 손을 앞뒤로 흔들면서 휘저으면서 아니 왜 그렇게 걷냐고 물어도 대답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고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됐다고 하면서 아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무슨 종교의 교조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혼자 짊어진 듯 깊은 생각에 빠지곤 하더라고요. 쭈드라라님, 그러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대체 무슨 사상적 철학이 바탕이 되었는지 제가 아는 철학적 사상을 총동원해서 이해하려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자고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우리답게 사고하고 행동하자고 많은 말을 했었고 주위의 선배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도무지 대화가 안 된다고만 하더라고요.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해보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는 서로 방향이 달라 수렴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밤늦게 전화를 해도 1시간이 넘게 같은 말만 되풀이가 되더라고요. 요점은 사람의 마음속엔 이미 우주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우주나 자연은 인간의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도 구름과 태양의 움직임도 자연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순간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환경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희가
소유산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가 올 듯 하늘이 흐리더니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넓은 바위 모퉁이에 가서 뭐라고 큰 소리를 외치더라고요. 그러자 비가 그쳤어요. 그것이 자신의 힘에 의해서 우주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었다고 하여서 하도 기가 막혀 말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결정적인 것은 그해 여름 방학 때쯤, 아마도 강화문 한국일보사 맞은편이었을 겁니다. 레스토랑에서 만나 점심을 먹고 우리도 이제 동해안 쪽으로 퓨소를 가자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저보러 눈을 감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동해 바다를 떠올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없는 백사장과 밀려오는 파도가 보이냐고 묻길래 고개를 끄덕거렸죠. 물속에 걸어 들어가 보니까 시원하지 않냐고. 그래서 저는 시원하겠지 라고 말을 했죠. 그러더니 눈을 뜨라고 하더라고요. 나의 마음속에 우주가 있고 그 속에 동해 바다가 있는데 굳이 사람 많은 곳에 고생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냐고 일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연상법이죠. 더울 때 계곡의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함을 느끼는 경우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찌 그것과 이것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황당하게 이를 데 없어 우린 헤어지고 저는 차라리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지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섭섭했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일이구나. 이건 중증이다. 위험의 수위를 넘었구나.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고민을 하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 아닐까? 내가 너무 믿었었구나.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저렇게 이상해졌단 말이지?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만나지 않는 동안에 그런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완전히 빠져있던 상태였더라고요. 아무런 생각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상당한 부담과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기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싸웠다던가 한 일도 한 번도 없었어요. 의견의 충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만남으로 서로를 최대한 배려하는 참으로 나이에 맞지 않은 성숙한 만남이 이루어져 왔는데 우리에게 어찌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디라라, 우리 조금 쉬고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볼까요? 기분도 우울한데 석양의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달래볼까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일이지만 나는 그 친구의 사상에 동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또 되돌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 때문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매우 괴로웠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질질 끌어야 하는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결단을 내리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남영동의 숲대입구 쪽에서 다른 친구를 또 만났습니다. 그 친구에게 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도 그 친구를 잘 알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대화는 매우 순조롭게 잘 풀려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의 대화에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저에게 왜 그렇게 고민을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나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저에게 아니 그 친구랑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웬 책임? 만약에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관계가 돌이킬 수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가야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오히려 다행한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에 나쁜 마음이긴 하겠지만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끈을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저한테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이걸 내가 모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그렇구나. 나쁜 마음이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근데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왜 그것을 나의 책임이라고만 생각을 했을까?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결심을 굳혔죠. 이 시점에서 내가 뭔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안하지만 나는 나의 마음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 그 친구와 이제 연락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2달 지나서 이제 졸업식이 됐습니다. 그러다 친구들이 졸업식에 가야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제가 결단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가야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절을 했죠. 친구들은 그 친구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현실로 돌아오면은 맞아줄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나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속상해했어요. 그런 내 마음의 아픔을 도려내면서 내린 결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모든 것을 거절할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주변에서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시 한번 내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역시나 저는 그 친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이미 정리가 다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친구랑은 인연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뭐 의식 속에 완전히 뿌리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제 뭐 변한다, 뭐 원래 상태로 이 사람이 돌아온다 이렇게 한들 그 친구와 나와의 인연은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랑 나랑의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동요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종지부를 이제 완전히 찍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그때 당시 내가 판단을 했던 것이 뭐 잘못됐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온 걸 보면은 그때 당시 제가 내렸던 그 결단은 올바른 것이 였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 뒤에 계속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로 철없이 만나서 철이 들 때까지 여러 가지 그 친구와의 관계를 뭐 그렇게 끊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저의 성격이 원래 맺고 끊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은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고지식한 생각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 커다랗게 그때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그 뒤로도 추억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겠습니까?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생활을 잘 했습니다. 씩씩하게 캔디처럼. 주디라라님 그 친구랑 헤어진 게 40년이 넘었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나요? 아니면 만났나요?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나는 그게 궁금해요 또. 헬렌 여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대화를 또
이어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이신가 봐요.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다음에 또 그 친구와의 그 소식이나 연락은 또 있었는지 궁금하시겠지요. 그러면 한마디만 제가 할게요. 2001년 8월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아주 또 재미있는 얘기가 또 이어지겠네요. 그래요. 그 이야기는 아주 맑은 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 이야기를 하도록 해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비가 계속 오네요. 조심해서 내려가시고, 자,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주디라라님, 오늘 이야기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